북한이 지금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무력 도발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금지한 도발을 했던 북에 대해서 굳이 유엔까지 가셔서 나쁜 행동에 좋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군비 경쟁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종전선언 얘기를 하신 것은 글쎄요, 이게 이체 맞는가, 이 상황에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네, 사이다 정치쇼 오늘 네 번째 이슈인데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슈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8개월 남기고 지난 21일이죠. 이제 마지막 유엔 총회였는 무대죠. 서서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종전 선언을 하자고 이제 강조를 이제 하셨는데요. 북한에서 오늘 외무성 부장이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지금 뭐 계속 이제 남북 대화나 아니면 뭐 북미 대화 다 교착 상태라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소위 이제 종전 선언 항상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 사실 국가적인 되게 중요했던 정책 이슈인데 요 임기 말기에 이제 또 종전 선언 카드를 좀 꺼내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선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적어도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천착해서 개선하고 해놓고 임기를 마치고 싶어 하는 의혹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뚫기 위한 이제 하나의 해결책으로 종전선언 얘기를 꺼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떤 하나의 이벤트화해서 뭐 남북미 중국까지 해서 이 4개국 정상이 선언식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겠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시기적으로 임기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거를 좋아할 거냐, 북한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뭐 말씀하듯이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 할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북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종전선언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북에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그걸 받아내야 되는 것이 남북미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은 분명히 제재 해제를 요구할 거예요. 제일 원하는 건 그걸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이 수차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제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요산 준비하면서 이쪽 외교통일 쪽의 전문가분 제가 또 한번 인터뷰도 좀 해보고 했는데요. 이번에 그 종전선언 카드는 사전에 미국과도 좀 조율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한반도 비핵화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또 연설을 했지만 뭔가 이 말씀대로 이 북미 대화의 어떤 재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니즈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사실 뭐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뭔가 대화의 어떤 물꼬를 빨리 터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칫 또 무슨 이게 어떤 선거용이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제 비약이 되면은 뭔가 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또 약간의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국면에 이게 큰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랑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글쎄요.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추진했었던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3년 전, 2년 전에 이미 실패로 끝났고 바이든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으로 하겠다. 실무진끼리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가지고 합의에 도달한 방식을 취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야권에 몸담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예. 계속 무력 도발을 하고 그렇죠. 시위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연변 핵시설 예, 재가동 징후까지. 그것도 예. 있어요. 그리고 음, 유엔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엔에서 금지한 도발을 했던 북에 대해서 굳이 유엔까지 가셔서 거기서 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호주의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나쁜 행동에 좋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의아스러워요. 네,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예, 거기다 우리는 SLBM 우리가 자체 개발한 SLBM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소위 말해서 과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군비 경쟁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종전선언 얘기를 하신 것은 유엔에 가신 것도 저는 좀 그렇고요. 오지 말라는 데 간 거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하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연설을 하셨어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이라는 어떤 큰 이슈를 한번 던지고자 하는 어떤 글쎄요. 이게 이체 맞는가? 이 상황에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뭐 여러 반응이 있지만 특히 뭐 야권의 조금 그 안 좋은 시선에 대해서는 이 한반도 평화 부분에서 이 종전선언은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2007년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네, 국방위원장 14 만났을 때 선언. 14 네. 남북 공동선언 때 예. 이미 합의한 부분이고 해서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대승적으로 좀 이게 함께 좀 힘을 합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 선의와 그 본 뜻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이 선언, 이 종전 선언에 대한 제의가 이게 맞느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반복을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뭐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냐는 거예요. 하고 종전선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얘기가 돼요. 북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한반도에는 평화가 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됐든 어떤 새로운 뭔가 평화에 관련한 제의를 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그게 없단 말이죠, 앞에. 지적 없이 갑자기 이렇게 가면서 야권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아마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예. 제가 설명할 입장은 아닌데 이 북의 이제 도발 관련한 부분이나 이제 그 안보 부분에서는 지금 내년도 국방 예산이 55조 2천억 정도 네, 지금 네.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올해보다 한 4.5%. 그다음에 이 상태로 간다면 한 2026년도 같은 한 70조까지 갈 수도 있다. 엄청난 예산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 10위고 수입국 7위 주요 무기. 네.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뭐 상당히 또 북한에 대한 또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뒷단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종의 북한에 좋은 어떤 메시지만 주는 부분으로만 또 볼 수만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방 예산 증가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쪽에 도발이 안 줄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준비 없이 우리가 만약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엔사가 해체돼야 돼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이어지는 수순이에요.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 방어 전략이 없이 그냥 의미만 좋다고 해서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 없이 평화의 제스처로서 선한 이미지를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뭐그 한미동맹 부분에서는 뭐 큰 철수는 없고 한미동맹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임기 8개월 남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 사회 내부에서 당연히 그런 또 이슈가 던져져서 상당한 사회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예. 예. 네. 그럼 요 사안은 우리 그 윤석열 후보님은 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어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전 선언이 있게 되면은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입장에서는 뭐 많은 부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공존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지만 계속 도발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외교 정책에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북에 좀 치우친 북의 어떤 도발이나 무력을 증강하고 핵으로 위협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민족 감정, 우리 민족끼리 뭔가를 해보자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친 정책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이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앞서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이것을 지배해서 전 소위 말하는 민족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외교 정책에 그것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외교 정책 좀 강론적인 부분도 좀 준비되어 있나요? 11개를 발표했습니다. 외교 6개, 국방 5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미 동맹 강화하고 남북 관계 부분. 남북 관계도 이제 맨 처음에 남북 관계 전환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더 이상의 갈등 없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까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정책 전반적인 기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확실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방법론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은 뭐 큰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마지막 이슈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제가 우리라 그랬네요. 문재인 정부의 그 종전 선언 이거를 마지막 사이다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을 하시겠습니까? 좀 김이 빠진 것 같다. 사이다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이다를 기대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샤워 많이 받으신 건데 많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다 정치소 오늘 윤희석 대변인가 진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시원한 가을이 왔는데 지금의 정치 이슈들은 마냥 국민들에게 시원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다음에 다른 대권 후보들이 좀 국민들의 이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국가 비전, 국가 정책 잘 만들어 주셔서 뭐 이런 특혜, 뭐 정쟁, 싸움, 막 이런 것 좀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국가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석 대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